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정희연님의 소설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서 영영 여름이라는 부분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돼지만큼 깔끔하고 예민한 진심도 없다는 내용의 그림책을 오래전에 읽었다. 돼지는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고 낮고 습기 찬 곳으로 배변 장소를 지정해둔다. 똥오줌을 가릴 줄 안다는 뜻이다. 또 돼지는 더없이 유순하다. 상대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돼지에게는 죄가 없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돼지는 다른 돼지와 구별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다는 구절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몹시 슬프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12살 때 나는 도쿄에 살았다. 부모가 얹은 집은 변두리에 있었다. 다다미에 깔린 작은 방 2개와 거실 겸 부엌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연립주택이었다. 직전에 살던 마닐라의 콘도미니엄에 비해 턱없이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하루아침에 돼지 우리에 짐을 풀게 된 기부인처럼 우울해했다. 엄마는 실제로 기부인은 아니었다.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자인 남편을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 외에 주거비와 현지 생활비를 지원받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것 뿐이었다. 남편이 도쿄 본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엄마는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딸의 인터내셔널 스쿨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해보고 했다. 연 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고 나를 도쿄의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는 딸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 것일까?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말하자면 코즈모폴리턴 같은 것이 되기를 갈망했는지도 몰랐다. 아무려나 그곳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부타메였다. 돼지야 라는 의미의 일본어였다. 어느 나라든 국제학교 아이들은 현지어로 욕을 했다.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부타메였다. 동네에서 국제학교 다닌 아이는 나 말고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을 가야 했다. 오후에는 거꾸로 스쿨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을 지나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처음에 나더러 매일 4정거장만큼의 거리를 2발로 걸어 다니라고 강요했다. 엄마는 늘 내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처음부터 다른 아기들을 압도하는 체격이었다. 부모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다음 인사이동에서 아빠 회의 근무가 거의 확실시된 것이다. 엄마는 머릿속으로 여러 도시들을 후보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많지 않은 곳이었다. 왜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와 살고 있느냐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곳,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곳, 완만한 사계절이 있는 곳,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데 비해 생활 물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곳, 잘 관리된 천년 잔디 공원이 도초에 펼쳐진 곳, 늦은 밤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는 곳. 엄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했다.
나의 부모는 아빠가 오래전 서울에서 근무할 때 만났다.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인이었고 아빠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약 30개 정도의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었고 그녀는 약 3개의 일본어 단어를 알고 있었다. 사요나라, 모시모시, 그리고 아이시테루. 엄마는 혹시 몰라 여고 시절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10개국어로 외워두고 있었다고 했다. 연애 시절 그들은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화했다. 신기하게도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이게 운명인가 보다 했지. 엄마는 무덤덤하게 회상했다. 착각이었어. 연애 때는 다 그런 건데 사실 불타오르는 남녀 사이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니? 그러면 불타오르는 남녀 사이에는 말이 아닌 다른 무엇의 비중이 크다는 것인지 상상하다가 난 얼굴이 벌개졌다. 엄마는 간혹 내가 13살에 불과한 소녀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편하게 모국어로 아무 이야기나 떠들 수 있는 사람이라곤 나 하나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 온 이유는 모국과 모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 따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타인, 모국어의 청취자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다. 나는 가끔 엄마가 딸의 몸무게가 아닌 영혼의 무게에도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다. 새로운 부임지를 기다리면서 엄마는 신혼 시절 살았던 에든버러에 대해 부쩍 자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았다고 했다. 자유로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가 대뜸 내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할까 보여서 했다. 그러면 나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자유로웠다고 응수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땐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 행복이 우리가 참 사랑했거든. 젊은 시절의 부모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무엇에 이끌려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결합하게 되었는지 미안하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과거의 정열과 무관하게 현재 그들의 삶은 몇 모금 마신 다음 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한 페트병 속 탄산수 같았다. 감사합니다.